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발원지인 중국 책임론 공방에서 시작된 대립은 진정 국면과 함께 닥쳐올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의 재편에 대비한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중국 때리기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보수 언론 매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발원지가 어디냐를 놓고 격렬한 책임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이번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도 높은 발언이라고 평했습니다. 폭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경우 5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14조 원이 되겠는데 이렇게 614조 원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 사태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의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엔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며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중국 역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는 곳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 책임론을 거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 조치로 이어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1단계 합의 불이행을 질타하며 2차 무역전쟁을 시사한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대표 공적연금인 연방공무원저축계좌 즉 TSP가 되겠는데요. TSP에 중국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종용해서 바로 금융전쟁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화웨이라든가 이렇게 중국 통신 장비의 미국 내 판매 금지 행정명령을 내년까지 연장한 것은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중국도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태세여서 걱정이 큽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축소하고 보복관세는 물론 중국이 가지고 있는 1조 달러대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자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대량으로 쏟아지면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금리가 상승해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외환 운용자금을 다각화한다며 미국 국채를 줄이는 추세인데 매각 속도와 규모가 폭증하면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태 초기에 중국 정부가 정보를 숨겨 확산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태 악화에는 대응 지연 등 각국의 실책도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중국도 자국 내 상황이 호전됐다고 애국심을 부추기며 타국의 어려움을 회피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미국의 연금 투자 제한에 빌미를 주는 지식재산권 보호 미비를 고치고 무역 합의 이행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연방 공무원 저축계정인 TSP 이외에 다른 곳으로 중국 투자 축소가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진 뒤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된 글로벌 분업 체계가 붕괴되고 무역이 크게 줄면서 세계 경제에 암운이 짙어진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이미 침체되어 있던 세계 경제가
한층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1분기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은 연율로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20%에 달했고 중국도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2분기에는 더욱더 추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공황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마당에 1, 2위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 간 무역과 금융 갈등이 증폭이 된다면 그 타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각국이 힘을 합쳐도 불확실성에 빠진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국은 서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던 걸 교훈 삼아 글로벌 공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대 첫 디프레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침체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현 세대가 맞이하게 되는 첫 장기 불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완연한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의 1,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8%이고 2, 4분기에는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가량이 될 전망인 만큼 확실히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처럼 산업 생산이 반토막 이상이라고 실업률이 25%로 치솟으면 공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백신이 나와서 대량 생산을 거쳐 전 세계에 배분되고 모두가 접종을 마칠 때까지 2, 3년간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 첫 공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보다 부가 늘었고 사회적 안전망과 많은 자원이 있어 사람들이 입는 피해와 그에 따른 느낌은 1930년대보다는 덜한다는 뜻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면 사회가 팍팍해지고 관용과 포용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도 지금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한동안 경제가 예전 같지 않으면서 백인 우월주의와 반이민 정서가 급격히 심해지는 상태였는데 이번 사태의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사실상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에 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양국 갈등에서 한 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모두 경제 및 무역의 주요 파트너입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한미 안보 동맹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렛대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을 화해시키거나 중재할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줄서기를 강요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명한 우리 외교의 원칙과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실리 외교를 펼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토대와 신뢰 위에서 중국의 협력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상대국에게 당당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원칙과 논리를 분명히 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 이후 국제 질서의 향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한 대응 전략은 물론 기업의 CEO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정책을 수립해야 경제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국제 정치 경제학 교수가 이번 사태 이후 세계 경제 트렌드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로드릭 교수는 전 세계 경제는 정부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바로 모든 나라들은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정부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러한 정부 역할이 확대될 것이며, 바로 이 이야기는 그 각국 나라들의 강력한 노동시장의 보호정책과 이번 사태로 인한 핵심 의료 장비와 관련한 국내 공급망에 대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퍼 글로벌리즘입니다. 바로 초세계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국 나라들끼리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그리고 인종과 민족주의가 고양되기 때문에 초세계화가 퇴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는 크나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를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3가지 추세가 수년간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